혹시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다가 어느 순간 그 꿈속에서 내 자리가 사라진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함께였던 계획이 어느새 한 사람의 인생만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아차리게 될까요? 오늘 사연은 결혼기념일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등록금 고지서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축하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자동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해온 선택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이 결혼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침에 아이를 깨우면서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이 이불을 걷어 올리고 양말을 신기고 머리를 묶어주면서요. 엄마, 오늘 뭐 하는 날이야? 아이가 그렇게 물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일찍 오는 날이야. 그 대답을 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그 말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가는 길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아이는 횡단보도 앞에서 한 발 앞서 나가려다 제가 잡아당기면 다시 제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아이는 평소보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응. 오늘은 진짜 일찍 와. 아이 말투에는 확인이 섞여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 선생님이 아이 이름을 부르고 아이는 손을 흔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잠시 더 서 있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전단지가 한가득 들어 있었고 그중 하나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는 기회. 저는 그 문구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종이들 사이에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집에 들어오자 현관에는 남편 구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분명 가지런하지 않게 놓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쪽이 살짝 어긋나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무심한 척 구두를 다시 맞춰 놓았습니다. 왼쪽, 오른쪽, 구두코가 같은 선에 놓이도록.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응.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셔츠 깃이 빳빳했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보내자. 남편은 제 쪽을 보지 않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들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저녁엔 일찍 올게. 그 말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관 거울에 제가 비쳤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얼굴이었고 괜찮아 보이도록 관리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식탁을 닦고 싱크대 수세미를 삶았습니다. 케이크를 사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접시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포크를 세어보고 수저를 다시 맞췄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말자.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손은 계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집 냄새 좋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저는 냄비 뚜껑을 열어 찌개를 확인했고 김이 올라왔습니다. 밥 먹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봤습니다. 제가 분명 아까 닦아둔 자리 그 가운데였습니다. 봉투는 얇았고 흰색이었고 아무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남편이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 먼저 봐. 봉투를 드는 순간 묘하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첫 장 상단에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전원 등록금 고지서. 그 아래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고 납부 기한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은 학자금 대출 안내, 세 번째 장은 장학금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이미 대답을 준비한 얼굴이었습니다. 합격했어. 의전원. 제가 종이를 넘기다 손에서 놓쳤고 종이는 식탁 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미 합격했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등록이야. 저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식탁 위에 올리지 않고 손에 쥔 채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제 질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꽤 됐어. 그럼 회사는요? 무급휴직 생각 중이야. 생활비는요? 당신도 다시 일하면 되잖아. 대출은요? 그 질문이 나오자 남편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왜 첫마디가 항상 그거야? 남편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각거렸습니다. 찌개는 여전히 끓고 있었지만 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전원은 말이야, 한 번 떨어지면 거의 끝이야. 재지원도 쉽지 않고 나이 제한도 있고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켰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조건이 중요해. 첫 학기 성적이 안 나오면 학비가 바로 2배야. 의전원 문화가 생각보다 냉정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나이 제한, 장학금, 성적 커트라인, 탈락 시 불이익. 적고 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해하는 거랑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동의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게 뻔했잖아. 그 말에 저는 화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설득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네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회사에 무급휴직 신청할 거야. 칫솔질을 하던 남편 목소리는 너무 평온했습니다. 기간은요?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최소 1년.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등록금, 대출 이자, 관리비. 손가락이 숫자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지우고 다시 눌렀습니다. 무급휴직은 사직이 아니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어. 저는 계산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은 누가 책임지죠?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잖아. 그 우리라는 말이 그날따라 너무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계산기 화면의 숫자는 멈추지 않았고 저는 계산기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말버릇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설명이 되었고 설명은 점점 결론을 향해 갔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진짜 다시는 기회 없어. 여기까지 온 사람들 다 그렇게 버텼어. 조금만 지나면 달라져.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끄덕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 가방을 정리하다가 다음 학기 어린이집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보호자 직업이라는 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긴급 연락처가 있었고요. 펜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직업란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요.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애도 크지 않았어? 이제는 어느 정도 혼자서도 하잖아.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죠?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손 많이 가는 건 아니잖아. 저는 신청서를 1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2번 접었습니다. 3번 접었을 때는 종이가 제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당신도 다시 일하면 되잖아. 남편은 마치 이미 정해진 순서를 읽듯 말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동안 당신이 벌고 나중에 내가 벌면 되지. 그 말은 공평하게 들리려고 애쓰는 말이었지만 나중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볼게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저는 그 신청서를 가방 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아이 물통 아래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근무 경력 날짜를 입력하는 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공백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몇 번 봤습니다. 질문은 늘 비슷했습니다. 공백 기간이 꽤 있으시네요.
아이 있으시죠? 야근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면접관의 표정이 아주 조금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믿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열이 있어요. 지금 체온이 조금 올라가서요. 저는 가방을 들고 바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사 단톡방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늘 보고 마감입니다. 필수 참석입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교실 한쪽 매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볼이 붉었고 손이 뜨거웠습니다. 엄마. 아이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오는 동안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서연님 업무는 미연님이 대신 처리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확인만 눌렀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아이를 뒷좌석에 눕히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켜졌고 아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은행 상담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제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급휴직 상태이시라면 추가 대출은 배우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그럼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댁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습니다. 우리 아들 의전원 합격했다며? 동네에서 다들 난리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시작해. 조금만 참으면 되지. 나중에 의사 사모님 되는 건데. 상담사는 펜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부분만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를 봤습니다. 어떤 부부가 상담실을 나가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글씨가 약간 흔들렸고 마지막 획이 짧았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어머님의 말은 제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시작해. 그 말이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 내 글이 올라갔어. 남편은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경력자 의전원 합격 사례.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집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반응 처음이야.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 화면 안에는 남편만 있었습니다. 아이도 집도 계산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응원해주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지.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알림을 무음으로 바꾸고 화면을 뒤집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왜 그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기쁘지 않아? 저는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릇을 꺼내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할 게 없어도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물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거실 불을 끄려는데 아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이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손바닥에 남은 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체온계를 꺼내 재니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아빠 불러올까? 제가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남편 방 불을 켜자 남편은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험 일정표와 장학금 유지 조건이 적힌 프린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반듯했습니다. 여보.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애가 열이 좀 있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지금? 잠시 침을 삼키고는 종이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시험인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멈췄습니다. 신발끈을 한번 묶고 다시 풀고 다시 묶었습니다. 병원 갔다 올게요.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갈게.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에 아이를 태우고 뒷좌석에서 아이 숨소리가 조금씩 가빠지는 걸 들었습니다. 응급실 형광등은 너무 밝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가 아이 무게를 버티지 못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 머리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괜찮아. 누군가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아이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제 손은 한 번도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봉지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였습니다. 대출 승인 완료. 금액과 상환 기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샷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전날 밤에도 꺼내두었던 그 계산기였습니다. 버튼 하나가 유난히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등록금, 이자, 관리비, 생활비.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계산기 화면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그 말만 남기고요. 계산기 화면의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봤어. 교수님도 질문 많이 안 하시더라. 다들 긴장한 것 같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끝날 즈음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의사 되잖아. 그 문장은 마치 모든 설명을 끝내는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지문 인증을 하고 계좌 목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공동계좌, 제명의 계좌, 자동이체 목록. 남편이 제 손을 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자동이체 목록에서 대출 이자를 찾았습니다. 중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창이 떴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걸 하면. 알아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있는 건 멈출게요.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잠시 떴다가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계좌 분리 메뉴를 눌렀습니다. 남편은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멈춘 채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결정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처리 완료라는 문구가 그대로 보이도록요.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숨소리가 조금 안정돼 있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끌어올리고 아이 손을 살짝 감쌌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남편이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기 화면과 휴대폰 화면이 나란히 켜져 있었습니다. 두 개의 작은 빛이 집안에서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해결이라고 생각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해결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멈춘 거예요.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방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저는 숨을 고르고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많은 문제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이름으로 된 선택이 하나 생겼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일과 내 삶을 지켜내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혹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것 같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연과 우리 삶에 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